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과 빠른 물가 상승으로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행렬까지 참 힘든 시기였던 지난해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을 보유한 4대 금융회사들의 2022년 실적 발표에 따르면 신한, KB, 하나, 우리가 작년에 벌어들인 순이익만 총 16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사상 최고 실적을 만들어낸 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은행들이었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번 방법은 대출 이자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대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기준금리 인상 등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는 당장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기업들의 공포감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상황은 지난해 12월까지 계속됐고, 은행들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 위해 기업들에게 예전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금 조달이 급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비싸게 빌려준 대출로 은행들은 막대한 돈을 번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자 은행이 빌려줄 돈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은 빌려줄 돈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지난 11월 3에서 4%대였던 예금 금리가 단기간에 6% 이상으로 오르고, 몇몇 은행들이 높게는 7에서 10% 수준의 예적금을 특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태가 오래가지는 않았고, 11월이 지나자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며 우려했던 것과 달리 기업에 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금융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예금 금리가 빠르게 올랐을 때 좋은 조건으로 예금에 가입한 분들에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장사로 많은 돈을 번 이 회사들이 요즘 뉴스에 자꾸 오르내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해 좋은 실적을 거둔 은행은 최근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잔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자 부담이 커져서 고통받은 국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들 때 이자 장사로 금융권만 배를 불렸다는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까지 직접 은행은 공공재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은행들을 압박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은행의 예대 금리차를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은 그제서야 대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작년 11월에 최저금리가 6%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2월 들어 3%대 후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런저런 혼란을 겪은 금융시장도 이제는 점점 안정을 찾아 당분간은 대출 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팍팍한 살림에 대출 이자까지 내느라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까요?